자, 지난 시간에 저희가 기대 수익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계좌 관리 세팅하는 측면에서 물리는 종목들에 대한 얘기 하다가 기대 수익에 대한 얘기를 꺼냈었는데, 오늘 좀 그 얘기를 깊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많은 분들이 이제 주식을 사면은 마이너스가 되는 순간 그냥 물렸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플러스가 되면은 그래 잘하고 있어, 그냥 그렇게 단순하게 흑백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럼 이제 내가 주식을 뭐 만약에 10만원에 샀는데 이게 5천원만 빠져도 그냥 그게 물린 거냐, 만원만 빠져도 물린 거냐, 막 이런 기준점을 세우기가 되게 어려운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긴 있고요. 단순히 물린 걸 이런 거 떠나서 어떤 때가 기대 수익이 있는 거고 어떤 때가 기대 수익이 없는 거냐, 이 기준점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안 그래도 이제 저희 댓글에 질문을 남겨주신 분도 있고, 그래서 이제 오늘 어린이께 얘기를 듣고 싶은 거는, 이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물렸다라는 그 기준, 그리고 기대 수익이 있는 기준, 뭐 기대 수익이 없는 기준, 이런 것들을 좀 쉽게 구분하는 방법을 좀 얘기를 들어볼까 합니다. 네. 자,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물림과 일반인 분들이 생각하는 물림의 그 물린다라는 개념부터 한번 좀 잡아볼까요? 네. 많은 분들이 물렸다라는 거를 그냥 마이너스가 되면 물렸다라고 생각하세요. 솔직히 아예 물렸어, 네. 물 타야지, 그냥 그렇게 이제 의식의 흐름이 그렇게 가는 거거든요. 네. 뭐 이거 자체는 이제 뭐 틀린 개념은 아니잖아요. 마이너스 3%만 돼도 물렸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죠. 마이너스 1%만 돼도 물렸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기준점이 높은 사람은. 네. 저는 제 기준에서 물렸다라는 표현을 저는 일단 마인드 컨트롤상 부정적인 단어라서 잘 사용은 안 하는데, 그래도 물렸다라고 생각이 드는 경우는 저는 꼬였을 때, 이거 쉽게 관리가 된다라기보다는 좀 빡빡해지고 어려움을 인지했을 때는 저는 그때는 물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기준점이 퍼센트는 아닌 것 같아요. 마이너스 10%짜리가 마이너스 30%짜리보다 관리하기 훨씬 더 어려운 게 있어요. 종목들이 그런 식으로 존재합니다. 파동이 다 다르기 때문에, 종목의 성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물렸다와 기대 수익은 어느 정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마이너스 10%라도 기대 수익 정말 없는 마이너스 10%와 마이너스 30%라도 기대 수익이 있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 종목의 구분부터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저는 보통 종목을 구분하면서 이게 관리가 되겠다 안 되겠다를 판단을 하죠. 근데 요 영역에서 요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주관적인 실력 차에 따라서 갈릴 수 있다라는 점은 그럴 여진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단어의 표현이다 보니까. 네. 그리고 결과적으로 내 주관적인 실력도 있지만, 실력이 있다고 전제했을 때 내가 어떤 상황을 그리면서 이 주식을 매매하고 있느냐, 내가 그렸던 상황대로 흘러가고 있으면, 내 예측 바운더리에 있으면, 그 예측이 마이너스까지 예측을 하고 있었다라면 그게 이제 당연히 공략 과정일 거고, 근데 내 예측을 벗어난 상황이 만들어졌다, 그게 뭐 마이너스 몇 프로냐 이런 것 떠나서 어쨌든 상황이 바뀌었다, 종목의 성질이 바뀌었다던가, 뭐 대외적인 환경이 바뀌었다던가, 뭐 내 계좌 상황이 바뀌었다던가, 여러 가지가 이제 예측을 벗어난 상황이어서 공략이 어려워지면 그거는 마이너스 몇 프로냐를 떠나서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고, 뭐 쉽게 말해서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물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겠죠. 네, 완전히 동의하고요. 저도 네. 그런 관점이에요. 그래서 물렸다의 다른 말은 나는 이거를 해결하기 어려워 또는 해결할 줄 몰라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굉장히 다양한 케이스를 해결할 줄 알고 컨트롤하면서 중심을 잡아갈 줄 알면 실제로 매매를 하면서 물리는 경우가 많지는 않고요. 그리고 그 물림이 마이너스 정도에 따라서 딱 정형화되어 있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만약에 특정 이 차트가 보이니까 여기서 예를 들어볼게요. 4,000원에 내가 진짜 20% 비중만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종목이 쭉 떨어져서 3,000원이 됐습니다. 여기서 20% 사면은 3,000원 갔을 땐 분명히 마이너스 25%지만 3,000원 갔을 때 다시 20% 사면은 실질적으로는 평단은 3,500원 조금 안 되잖아요. 3,000원에 더 많은 수량을 살 테니까. 그러면은 다시 기대 수익이 있는 상태로 봐도 된다는 거죠. 그쵸. 실질적으로 한 마이너스 12.5% 이하로 떨어질 거고, 파동 범위 안에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거니까. 네. 물렸다 안 물렸다 단순히 퍼센트로 이렇게 나누기는 힘들다는 거예요. 내가 처해진 상황, 즉 비중도 굉장히 중요할 것이고, 당연히 가격도 중요할 것이고, 이런 복합적인 상황이고, 그리고 이 종목의
수급의 변화도에 따라서도 틀릴 것이고, 이 수급이 유지된 상태에서 어느 정도 평단 괴리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다시 맞춰갈 수 있을 것이고, 근데 수급이 말라버렸으면은 조그만 괴리에도 조금은 더 크게 느껴질 것이고, 뭐 이런 차이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삼성과 관련된 주식들이 많이 보이는데, 대표적으로 이런 흐름 나오기 전에 18만원 정도에 있다가 16만원 정도 가게 되면 실제로 10% 정도이지만 쉽지 않거든요. 움직임 파동 자체가. 지금이야 변동성 호재가 작용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이런 상황이면 쉽지 않거든요. 실질적으로 20만원이라고 해볼게요. 20만원에서 14만원 갔다. 30% 빠진 거잖아요. 이런 종목은 30% 빠지게 되면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게 뭐 아무리 삼성이냐 뭐냐 이런 걸 떠나서 종목의 흐름이 네. 10% 20% 움직이는데 이제 노멀한 상황에서 되게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종목이잖아요. 그리고 네. 대세의 흐름을 타야지만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거를 물렸다라고 말하는 건 이해는 가요. 하지만 이런 종목조차도 풀어낼 수 있는 사람은 긴 호흡으로 보고 길게 보면서 풀어내게 되면은 오히려 풀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요. 중간에 비중 관리하고 리밸런싱 하면은 못하는 종목은 아니니까 네. 좀 답답할 뿐이지.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언니님 기준으로 물린다라는 개념이 있나요? 있죠. 악재를 맞으면은 쉽지 않은 종목들이 간혹 나와요. 많지 않죠. 많지 않은데 나옵니다. 제 의지랑 상관없이. 왜냐면은 기업의 악재는 예상 가능한 악재가 있고 예상하지 못하는 악재들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악재 딱 맞고서 완전 종목 자체가 변화를 해버리게 되면은 어렵죠. 근데 어려운 거지 풀어내지 못할 정도는 아니에요. 예전에 이제 저희가 몇 번 예로 들었던 종목인데 이 종목 네. 계열사 합병이 취소가 되면서 뭐 이렇게 됐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이때 맞죠? 맞을 거예요. 그럼 뭐 이런 경우에 만약에 여기서 이제 정상적인 파동에서 여기서 이제 뭔가를 그려나가고 있었는데 이렇게 됐다. 네. 뭐 물론 여기 뭐 안 팔고 버텼다라는 건 잘한 건 아니지만 네. 뭐 만약에 그렇게 됐다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는 이제 뭐 물려 있는 상태라고 보는 건가요? 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종목에 박자를 타다 보면은 딱 나오는 타이밍인데 정박자를 탔다면은 충분히 나왔어야 정상인데 여기서 만약에 어떠한 이유로든 간에 공격을 했든가 다시 했든가 뭐 이렇게 해서 결론적으로는 요 흐름을 맞았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이런 종목은 기대 수익을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기업이 안 좋다, 기업이 성장성이 제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행위했었던 매매 상황과 지금 흘러가고 있는 상황은 정확하게 뒤집어졌어요. 내가 원하는 흐름이 전혀 안 나왔습니다.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상황이 완전 상이하게 흘러가게 되면은 여기서 제일 먼저 생각할 거는 공격을 하려고 갔는데 공격하다 공을 뺏긴 거를 모자라서 몇 골을 먹었어요. 실점을 했습니다. 여기서는 다시 기대 수익을 막 극대화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여기서는 방어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수비를 해야 됩니다. 수비를 할 때는 저는 기대 수익부터 내려놔요. 리밸런싱을 하는 목적이 공격과 수비로 나눠서 생각해보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공격을 할 때는 리밸런싱을 하는 이유는 계속해서 득점을 하기 위해서, 수익을 발생시키기 위해서예요. 이거는 공격의 영역에서예요. 근데 방어의 영역에서는 기대 수익이 저는 아무리 높아도 0이에요. 0이란 얘기는 손실을 최소화해서 0에 갖다 붙이면 가장 잘한 거예요. 목적에 완전히 충족했다라고 볼 정도로 해당 종목을 내가 물렸다라고 생각하면 방어 모드인 거고, 그 상태가 됐으면은 최고 목표는 0이에요. 손실 최소화. 근데 실제로는 0에 붙이기도 힘듭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손실 최소화로 인정하고서 끝내주면 가장 베스트 하겠죠. 물론 이게 응용이 되고 실제로 실전 매매를 하다 보면은 이게 0에 수렴하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되면 이 종목에 또 다른 호재가 발생하기 때문에 스무스하게 이어가면서 다시 내가 샵을 주도하는 역전을 노려볼 수 있는 상황 나올 수 있는데, 이거를 초보자분들한테 이야기를 드리면은 이 이어붙는 연결점이 너무 주관적이에요. 자신의 기분대로 이거 좋아졌으니까 막 오늘은 기대 수익이 엄청 크다가 내일 되면은 갑자기 침울해져 가지고 시장 조금 안 좋고 이렇게 하게 되면 기대 수익 완전 없었다가, 전혀 비하 발언은 아니고요. 비유를 들자면은 좀 조울이 심합니다.
정상적인 사람들인데 투자를 하다 보면은 조와 우울이 심해요. 감정 기복이 심하다는 얘기죠. 이게 투자에서 자기 종목을 판단할 때 자주 발생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고요. 그래서 주식시장 명언이 있죠. 일희일비하지 말아라. 하루 사이에 종목의 기대 수익이 커졌다 줄어들었다 커졌다 줄어들었다 이런 커다란 변화 별로 안 일어나요. 큰 틀에서는 거의 레귤러하게 가고요. 이런 식으로 특정 어떤 이슈가 커다란 이슈가 있었을 때나 이게 한 번에 뒤집혀 버리지 이런 게 많지 않습니다. 시장 안에서는. 설명이 되었을까요? 네. 이제 많은 분들이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하셨는데 의미 없게 기분 좋아했다가 침울해졌다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때로는 전보다 훨씬 더 안 좋은 상황인데 그냥 생각의 끈을 놓아서 그냥 시간만 보내는 경우가 생기고, 근데 그게 왜 그럴까를 생각해보면 그냥 기준점 자체가 내가 산 가격보다 떨어지면 물린 거, 안 좋은 거, 내가 산 가격 위에는 아주 행복한 상황, 좋은 상황, 그냥 되게 쉽게 그냥 그렇게 생각해버리고 말기 때문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그 물렸다라는 그 개념을 좀 더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선회를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개념 정립을 좀 다시 해보자는 차원에서 얘기를 한 거고, 그러자니 당연히 자연스럽게 기대 수익의 개념이랑 그리고 리스크 관리라는 개념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뭐 지금까지 이제 뭐 물렸다는 그 개념은 잘 이해가 됐다면은 그럼 이제 그 기대 수익이 있는 상태 없는 상태를 뭐 이거 이제 하나의 예로 들었지만 조금 더 이제 뭐 좀 단순하게 이해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기대 수익을 판단할 때 필연적으로 전제돼야 되는 게 자신이 균형에 대해서 한번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예를 들면은 이쪽에서 뭐 한 3,000원 위에서 비중 50% 가지고 보유하고 있었다라고 전제를 하면요. 여기서 현재 흐름으로 내려왔었을 때 아직 내가 남은 비중 50% 슬랏 기준으로 50% 비중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균형을 따라잡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쉽지만 않다라고 하는 게 이게 가격적으로 굉장히 한 40%에 육박하게 확 떨어져서 그것도 어느 정도는 맞는데 그보다도 일단 파동과 수급 다 죽어버렸기 때문에 관리하기가 더 어려운 거고요. 그런 사이에 하락도 거세졌기 때문에 쉽게 따라잡기가 힘들다는 얘기죠. 여기서 이쪽으로 떨어졌었을 때 다시 균형을 잡기가 어렵기 때문에 기대 수익이 거의 없어졌다 또는 존재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볼 수는 있고요. 그 외에 결국에는 내가 얼마의 가격에서 얼마 정도의 비중으로 들어가서 어떠한 흐름을 맞았는데에 대해서 비중과 현재 주가의 파동과의 균형을 생각을 해보시면은 좀 나을 것 같아요. 즉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만약에 샀다라고 치고 종목은 지금 이 흐름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이러한 흐름을 보일 텐데 여기서 50% 비중이면은 큰 비중도 아닙니다. 근데 50% 비중에서 내가 정말 기가 막히게 1,700원 정도에 남은 50% 다 샀다. 그럼 3,000원하고 1,700원 좀 뭐하고 1,800원이라고 해볼게요. 1,800원이라고 하면은 내가 기가 막히게 1,800원에 남은 50% 다 샀다. 그러면은 2,400원 조금 내려가겠죠. 여기서는 같은 비중에서 더 사니까 2,400원 좀 아래쪽 평단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뭐 요 정도라고 해볼게요. 요 정도. 이 정도 평단을 기가 막히게 맞춰도 이미 이 종목의 파동 밖에 있어요. 근데 비중이 100이라는 거는 되게 과감하게 도려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한 번, 두 번 이런 걸로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현실에서는 이렇게 하지도 못할 거고요. 추가 매수를 여기서 50% 남았다고 딱 원하는 가격에 50%팡 치게 되면은 이대로 흐르게 되면은 답이 안 나오는데 50%를 쓸 수 있는 걸 다 매수한다고 하더라도 못 따라잡잖아요. 이러한 상황, 이런 게 이미 기대 수익은 좀 멀어진 상황이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간단하게 얘기하면 내가 이제 그 보고 있는 박스 안에 위에냐 현재 박스냐 아래 박스냐 이런 것들이 이제 고려해야 되겠지만, 내가 이제 내 평단과 비중을 고려해서 넣을 수 있는 박스 안에 들어갈 수 있으면은 그러면 그게 기대 수익이 있는 상태고, 지금처럼 이걸 뭘 어떻게 해도 그게 지금 당장 그게 안 되는 상황이면은 그게 없는 상태, 이렇게 생각해도 될까요? 아주 단순하게 쉽게 생각하게 되면은 최소한 그렇게라도 파악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한 가지 팁은 여기 50% 남은 50% 몰빵
추가 매수 빵. 그래서 박스 안으로 들어왔어. 이거를 기대 수익이 있다라고 보기에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일 것 같아요. 실제로 그렇게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했을 때 봐라, 이거 봐라. 여기 지금 만약에 뭐 30%라고 칠게요. 30%. 여기서 그럼 남은 70%다 때리면은 들어올 수 있구나라고 그렇게 단순 계산해서 예상하고 그래서 나는 기대 수익이 있어라고 하면 그건 착각이라는 얘기죠. 네. 뭐 30이면 근데 할 수는 있겠다. 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 방금처럼 말했었던 것처럼 여기가 바닥이야를 단정하고 70%다 때려서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면은 솔직히 빡빡한 거는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주식을 하는 방법에 대한 부분까지 또 고려를 해야 되는 거니까. 맞습니다. 네, 그거는 기대 수익이 있냐 없냐를 떠나서 방법부터 잘못됐다라고 또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보통 사람들이 많이 하는 추가 매수, 물타기, 바닥 잡기, 스나이핑 다 동일한 맥락이고 그 행동이 가장 위험한 거는 그거 틀렸을 때 답이 안 나오니까. 알겠습니다. 뭐 일단 기대 수익 유무 정도는 그냥 전체적인 틀 안에서 요 정도로만 생각해봐도 답은 나올 것이고,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세련된 실력을 가진 사람일수록 이 이동이요, 이 점의 이동이 여기서 여기로 한 번에 멀리뛰기 점프를 하듯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굉장히 스무스하게 타고 내려오거든요. 파동으로 이렇게 따라 들어와요. 저 점이라는 거는 이제 뭐 쉽게 말하면 내 평단. 네, 이렇게 따라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이 가격 괴리가 아무리 커도 상관없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내 최초 매수가 대비 마이너스 70%가 빠져도 이거 따라 붙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따라 붙일 수 있는 컨트롤이면은 기대 수익은 계속 가져갑니다. 계속 가져갈 수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몇 프로 빠졌네로 나누기는 힘들 것 같아요. 주가의 흐름과 내가 가지고 있는 비중과 내가 컨트롤하면서 붙여가고 있는 평단의 이동, 동선과 이런 것들을 다 같이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기대 수익이라는 거 참 복잡하고 균형에 대한 중요한 요소인 건데, 많은 사람들은 이 생각 자체가 입체적으로 생각하고 복잡하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싫잖아요. 일단 뭐 이렇게 어렵게 생각해, 짜증나. 이렇게 되면은 싫으니까. 그러면은 이 기대 수익 유무를 뭘로 판단하느냐? 빨간불, 파란불, 아니면 내 기분. 내가 얼마에 샀는데 이거 빨간불이면 좋은 거고 파란불이면 물린 거야. 이렇게 딱 이분법적으로 단순화 시켜버리기 때문에 그러면서 점점 모든 방법론이 꼬이는 거죠. 자, 오늘도 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희 이제 실전 매매 영상 보고도 뭐 마이너스 5% 물려놓고서 저게 뭐 하는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걸 보면은 그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당연히 있는 숫자들을 가지고 누군가는 물렸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언니님은 오늘 얘기한 것처럼 얼마든지 그게 기대 수익을 유지하면서 매매를 만들어가는 과정인데, 이제 서로의 이제 바라보는 관점이 너무 다르고 그 관점이 왜 다른가를 생각해 보니까는 오늘처럼 이런 용어에 대한 인식, 상황에 대한 인식이 너무 다르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좀 좁혀드리고자 오늘 좀 추가적인 설명을 했는데요. 오늘 영상만 보면은 갑자기 이제 저희 채널 구독 안 하신 분들, 영상 많이 안 본 분들이 오늘 영상만 보면은 이거 뭐 이렇게 뭐 이런 얘기를 하지?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이 얘기를 왜 했는지 궁금하시면 저희 예전에 이제 올려드렸던 실전 매매 영상들이 있어요. 재생 목록에 실전 매매만 따로 모아놓은 재생 목록도 있고, 아니면 저희 영상들 이렇게 하나씩 과거 거 둘러보다 보면은 뭐 1억으로 이제 세팅해서 매매하는 것들 꽤 많이 올려드렸거든요. 당장 그것만 봐도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조금 이해를 하실 거예요. 저 평단을 끄집어 내린다는 개념, 박스 안에 맞춘다는 개념, 기대 수익을 유지한다는 개념, 이게 저희가 직접 보여드린 거니까 좀 이해가 되실 거고, 앞으로 저희가 또 계좌 관리부터 해서 여러 가지 종목에 대한 설명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오늘 개념 정도는 서로가 눈높이를 맞춰야 이해도가 높아질 거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앞으로 영상 보시는데도 오늘 얘기를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희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클럽을 하고 있잖아요. 투자클럽은 온라인상에서 어니님하고 이제 클럽 회원분들하고 같은 공간에 있어요. 그럼 거기에서 이제 저희가 어니님의 매매를 계속 알려드리면은 회원분들이 그대로 따라하면서 계좌 관리를 해 나가고, 그러면서 수익도 만들어가고 리스크 관리하고 어니님처럼 주식을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궁금증, 알아야 될 것들을 어니님하고 실제로 많이 실시간으로 계속 대화를 하면서 실력을 쌓아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고, 굉장히 합리적인 비용으로 저희는 사실 굉장히 뭐 수익을 뭐
크게 내려고 투자 클럽을 한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많은 분들과 좋은 거를 나눈다는 생각으로, 왜냐면 저희가 이 클럽을 하지 않으면 실제 실전을 알려드릴 길이 없기 때문에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거든요.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제 이 회비 좀 시스템을 조금 개편을 하려 그래요. 이유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죠. 양질의 서비스로 교육을 하고 매매를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수용 인원이 한계에 이제 다 달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은 좀 문을 좁혀간다라는 개념으로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저희가 무한대로 회원분들을 받을 수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개념으로 회비가 조금 조정이 될 계획에 있고, 그 전에 이제 지금 현재 조건으로 오실 수 있는 길이 지금은 아직 열려 있으니 오시고 싶은 분들은 지금 좋은 기회에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클럽 관련해서는 저희 영상 밑에 더보기를 누르시면은 그 더보기 설명란에 클럽 공지와 클럽 공지가 되어 있는 카페에 링크를 걸어 놨습니다. 거기 들어가셔서 확인하시고 신청하시면 되고요. 저희는 뭐 그 클럽 외에도 영상을 통해서 정말 많이 알려드리고 있거든요. 뭐 속된 말로 뭐 팬티까지 벗어서 다 알려드린다고 할 정도로 많은 것들을 다 낱낱이 알려드리고 있으니까는 저희 영상들, 지난 영상들부터 해서 앞으로 올라갈 것들 계속해서 관심 갖고 보시면은 여러분들 주식 실력에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저희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